예, 안녕하세요. 로지입니다. 예,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요. 어, 오늘은 바둑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자 바둑에 관한 이야기죠. 여자 바둑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10여일 전이었나요?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센코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사 중에서는 최종 구단이 참가를 했으니까 최종 구단에 대한 좀 생각을, 저만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여자 바둑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보시면 센코컵, 이게 올해 있었던 센코컵 세계 여자 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나와 참가를 했던 기사들이, 이 8명의 기사들이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기사는 4명이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이건 1회 때부터 올해 있었던 7회 때까지 전부 다 일본 기사 4명이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한국, 대만, 나머지는 해외에서 두고 있는 아마추어 기사, 이렇게 각각 한 명씩 뽑아 가지고 이렇게 8강 대진이 완성이 되었죠. 왜 일본 기사가 4명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본에서 국내 대회인 센코컵 대회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지금 10회가 진행 중에 있고요. 9회까지 마무리가 되었죠. 9회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현재 후지사와 리나가 우승을 차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센코 타이틀 보유자는 후지사와 리나죠. 그래서 이 대회에서 4강에 들었던 기사들, 그러니까 본선에서 4강이 들었던 기사들이 지금 이 대회에서 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대회 겸 플러스 일본 대표 선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 기사가 4명이 된 거예요. 물론 참고로 제 블로그에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관한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최종 구단이 우승자 신분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죠. 7회 8회 우승을 7회 8회란다. 세계 여자 바둑 센코컵 세계 여자 바둑 대회는 7회까지 했죠. 올해가 7회째니까 5회 6회 우승자인 최종 구단이 7회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준우승을 차지했죠. 3연패에 실패를 했습니다. 3년 연속 우승은 실패했고, 우승자는 누가 됐느냐? 이 우에노 리사가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어요. 여기서 역대 기록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게 7회까지 대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중국이 3번, 한국이 2번, 일본이 2번이 우승했어요. 한국은 최종 구단이 계속 참석을 했기 때문에 최종 구단이 계속해서 2번의 우승을 차지했죠. 근데 일본은 우에노 자매가 우승을 거두면서 통산 2회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에노 아사미, 우에노 리사, 이 두 기사가 우승을 차지했죠. 이 우에노 자매는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싸움 바둑으로 유명해요. 특히 우에노 아사미 리사는 6살 톨의 자매 사이인데 두 기사가 모두 그 첫 타이틀이 여루기성전부터 먼저 따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통점이 있는 그런 자매고, 그 다음에 후지사와 카즈나리 8단, 이 후지사와 리나의 아버지인데 거기에서도 사살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후지사와 가문은 어마어마한 그 바둑 명문 가문이지 않습니까? 후지사와 슈코, 정확하게는 후지사와 히데유키죠. 히데유키가 일본에서는 전설적인 기사죠. 이 손녀가 후지사와 리나인데,
우리 사회에서 바둑을 배웠던 기사 중에 하나가 바로 우에노 자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후지사 가문이랑 연관이 굉장히 많죠. 우에노 가문이. 자, 어쨌든 논리적인 얘기는 끝났고요. 사실 최종 구단이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서 야,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사실 최종 구단이 이길 수 계속 앞서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끝내기에서 결국에는 수읽기 미스가 나오게 되면서 수읽기 미스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수읽기 미스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좋았던 바둑을 역전패를 당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최종 구단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96년생이죠. 96년생이라면 현재 우리 나이로 아마 30일 거예요. 그죠? 아마 30일 텐데 전성기에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냐면은 제가 이게 기보가 있는데요. 자, 이 기보, 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현재 형사에서 보면은요. 지금 여기까지 찝는 장면에서부터 좀 해설해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보면은 흙이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에요. 흙이 좀 유리한 상황이고 지금 집 차이가 한 2집 조금 넘어서 흙이 우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최종 구단이 뭔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세밀한 수익기에서 좀 수익기의 부재 이런 부분이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 그 부분에 있어서 최종 구단의 그 좀 전성기가 좀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살짝 빌렸는데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흑백 간의 끝내기예요. 끝내기인 상황에서 흑이 끝내기만 좀 잘하면 이기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최종 구단이 수를 못 보게 되면서 역전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백이 찝는 장면이 나와요. 찝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흑이 이긴다면요. 흑이 이기면 지금 이렇게 혹을 쳤었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백이 별다른 수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뭐 젖혀 있는 정도? 끼워서 단수 치고 있는 정도? 이 정도의 수순이었다고 단순하게 진행을 하면서 끝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혹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바로 여기에 단수를 칩니다. 근데 이거 단수 치는 수도 일리는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일리는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 양단수잖아요. 양단수에서 백이 이어주면 뭐 흑이 따내고 들어가는 그런 끝내기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었고요. 근데 여기서도 손이 지금도 보면 손이 이쪽으로 갔었어야 되긴 해요. 여기서는 갔었어야 됐는데 바로 이렇게 두고요. 아마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백이 무서운 수가 있었죠. 일단 이거 받아줬고요. 여기까지는 받아주는 건 받아주는 건데 여기 찝는 수가 있어서 한 집이 좀 지워지니까 어쨌든 한 집을 만들었죠. 한 집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흑이 이걸 따냅니다. 이게 왜 따냈을까요? 아마도 여기를 메꾸어서 잡고 이쪽으로 집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 백이 무서운 수가 나오죠. 바로 여기 끊는 수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지금 흑을 여기서 늘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단수를 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수 치면은 뭐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여기 젖히는 수가 있잖아요. 예, 젖히는 수, 아니면 이쪽이 아니더라도 요렇게만 둬도 이게 끝내기에서 제법 당하죠. 예. 아니면은 여기까지 해두고 이렇게 두는 수가 있죠. 예. 이 자체로도 좀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또 여기 뚫는 맛도 있으니까 그럼 집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전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늘리게 되었는데, 백이 여기에 손길을 가져갑니다. 여기 넘는 수를 노리고 이쪽의 집을 파괴하는, 예, 그런 거죠. 요 수를 두 개, 이 수 이후부터는 요 수를 뒀잖아요. 이때부터 백이 역전을 합니다. 이때 이후부터. 예, 이때 이후부터 역전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보면서 최종 구단이 안타깝게도 표정이, 멘탈이 붕괴되는 표정이 나와요. 결론은 뭐다? 요걸 못 봤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왜 못 봤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아무래도 물론 방심도 있었겠죠. 예, 왜냐면 유리했으니까. 유리하면 조금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방심했던 부분도 컸다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다르게 한번 보면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까지 둔다라는 수익기를 정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익기가 되려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평상시보다도 수익기가 엄청 정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엄청나게 정밀해야 된다고 봐요. 실전 한번 더 보시면은 단수 치고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예,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만약에 이걸 뭐 반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아마 이렇게 두는 수가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두면 이게 패가 되겠죠. 예. 패가 되면은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패감이 될 만한 게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패가 나오면 이건 자체로도 망한 거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잡으면서 넘어가는 걸로 끝나게 되는데, 이때 이후부터 완전히 흑의 집이, 컸던 흑의 집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결과를, 예, 낳게 되었죠. 여기서 이수 이후부터는 최종 구단의 표정이 엄청나게 괴로운 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최종 구단이 이런 모습을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봤다고 했을 때, 졌다 싶으면은 좀 어지간해서는 표정이 잘, 괴롭거나 이런 표정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걸 당한 이후부터는 최종군이 엄청나게 괴로운 모습을, 예, 보여줬었죠.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까지 두려면요, 상당히 좀 정밀한 수익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최종군의 입장에서 여기까지를 못 미친 걸로 보니까 정밀한 수익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리하니까 아마 낙관적으로 어차피 이거 깎여도 뭐 크게 안 깎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랬는데, 근데 우에노 리사가 요걸 봤어요. 와, 이걸 봤다라는 거는 정말 정밀한 수익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엔 그래요. 정밀한 수익기에서 우에노 리사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불리했던 형세를 역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에노 리사가 지금 10대잖아요. 예, 10대예요. 10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상으로 봤을 때 10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영특하고 수익기가 정말 밝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딱 느꼈어요. 와, 이거 되게 섬세한, 정밀하게 수익기를 했구나. 예, 여기까지 다 봤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성기에서 내려가고 있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종 구단이 이제 96년생이죠. 우리나라 이제 30일 겁니다. 30이 조금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정밀한 수익기가 사실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10대 기사의 수익기와 30대 기사의 수익기가 똑같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예, 정밀성이라는 부분에서 끝내기는, 특히 끝내기는 수익기 싸움이라고, 수익기 연장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집이 크고 어느 집이 작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기사들은 뭐 반집부터 시작을 해서 뭐 3분의 1집, 뭐 3분의 2집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세밀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젊은 기사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좀 힘들 수가 있단 말이죠. 특히 마인드 스포츠의 특성상 30대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미 조금씩 내려가게끔 돼 있어요. 요즘에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못 본 걸로 봤을 때 이때부터 계속해서 계속 멘붕 괴로운 표정 계속 지었거든요. 그래서 뭐 최종 구단이 아니라 김윤주 구단이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주 구단이 참석했었어야 된다,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최종 구단은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었고 우승자 신분에서 참석을 한 거니까 실현 가능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어쨌든 최종 구단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최종 구단이 좋았던 바둑을 요수 이후부터 역전패를 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 봤다라는 것은 정밀하게 수익이 안 됐던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것의 여파로 인한 좀 그것에 대한 여파로 인한 그 수익기의 정밀성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가 문제가 아니었긴 했었어요. 어느 부분이었었냐면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이 홍경사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구단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성기가 내려갔다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최종 구단이 6월 20일 날 첫 대구를 하게 되었거든요. 예, 허서연 사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승리를 거둔 이후부터는 6연패를 당해요. 내리 6연패를 당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이상하죠. 그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그래요. 좀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최종 구단이 세계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6연패를 당했던 바둑이 있었을까? 예,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6연패를 당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겪었던 이런 엄청난 부진 속에서 꼴찌를 하게 됩니다. 최하위권을 머물게 돼요. 이 황용사배가 제가 알기로는 단체전에서 작년에 10회 대회 때부터 개인전으로 바뀐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종 구단이 분명히 우승 후보였을 거예요. 당연히. 한국은 최정. 예. 일본은 우승 후보라고 한다면 저는 리나보다는 좀 우에노 아사미 쪽에 좀 두고 싶은데, 어쨌든 예. 중국은 저우홍량이겠죠. 예, 저우홍량 7단이 저는 우승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승 후보였을 겁니다. 여기서는 결과는 좀 우승을 차지를 했죠. 결국에는요. 그래서 이게 우에노 아사미가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고, 저홍량 7단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종 구단의 부진이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죠. 만약에 이 6연패를 전부 다 하얀색으로 했으면 무조건 우승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전부 다 6연패를 당한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것도 최하위에 머물러 버렸으니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좀 전성기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징조로 보여줬었던 게 전부 다 불개패를 당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에서의 실패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내용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기본은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찌되었건 이 최종 구단이 이 세계대회에서 6연패 당한 거는 진짜 최종 구단답지 않은 그런 성적을 보여줬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유견표를 당할 기사가 아닌데 이렇게 당했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씩은 전성기가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예. 물론 이걸로 뭐 무조건 내리막길이다 라고 확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하죠. 최종보다 이렇게 부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예. 그러니까 가끔씩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최종 구단이 잘 나갔을 때 이때 당시에만 해도 뭐 잘 나가는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뭐 김채영 사범님이라든지 뭐 오유진 사범님, 오유진 구단 이런 기사들이 오유진 구단이라든지 뭐 이런 기사들이 받쳐준 기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여자 바둑계를 한번 보면은 최종 구단 말고 믿을 만한 기사가 없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뭔가가 좀 아쉬움이 좀 있지 않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종 구단을 좀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이제 기사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지 구단이 있기는 해. 예,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김은지만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물론 스미레가 있기는 해요. 근데 스미레는 소속은 한국기업 소속이지만 언젠가 일본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앞으로 일본 여자 스미레가 합류가 되면은 앞으로 일본 여자 바둑계는 더 강해지게 될 거예요. 사실 저는 우에노 리사가 충분히 저는 좀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국내 대회든 세계 대회든 우에노 리사가 개인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엔 이게 센코컵에서 대회를 낚아버렸죠. 예. 사실 스미레가 그 일본 기원 소속에서 이제 한국 기원 개공 기사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일본 여자 바둑계에서는 누가 이 스미레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예, 분명히.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메꿀 수 있는 기사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에노 리사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우에노 리사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스미레랑 우에노 리사랑 입단 동기예요. 예, 그 특별 채용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동기인 기사가 남자 기사 중에서는 후쿠오카 코타로인데 이 기사들이 일단은 스미레보다는 리사가 2살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2살이 많고 그래서 우이밍이나 스미레나 김은지 나이 뻘이죠. 예, 김은지 구단 나이 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미레가 없어도 충분히 우에노 리사가 충분히 일본에서 대표할 수 있는 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비슷한 또래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어. 또 하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했는데 우에노 리사는 순수 일본에서만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후지사와 가문에서요. 예. 후지사와 카즈나리를 사사로 받아서 그렇게 바둑을 배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물론 뭐 바둑을 배웠는데 순수 일본파라면은 일본에서만 공부를 했다면 스미레는 한국에서 바둑 유학을 했었죠. 그 전에. 예, 그래서 그 전에 바둑 유학을 했었고 그 상태에서 일본 바둑계를 입단을 한 거기 때문에 한국파냐 일본파냐 이런 차이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60년대 바둑으로 친다면은 서봉수 구단에 된장 바둑이 있다면 우리나라 기사들이 일본에 유학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토리 라인이 좀 있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비슷한 실력의 여자 바둑계에서는 분명히 서로 간에 그 치고 엎쳐뒤치를 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스미레가 한국 요원으로 개공 기사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기사는 당연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에노 리사 말고는 메꿀 만한 선수가 없어. 그 특별 채용된 기사들 중에서는 일단은 우에노 리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단 우에노 아사미라는 언니 기사가 있잖아요. 언니 기사가 있어서 그 후광이 그 언니 기사인 우에노 아사미랑 기풍도도 비슷해요. 같은 전투형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네,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거라고 봤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자 바둑도 일본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제가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느꼈냐면 옛날에 그 소팔코사놀베 단체전이 있었어요. 여자 단체전. 그때 우리나라가 꼴찌를 합니다. 3등을 했어요. 3등. 한중일에서 한국이 우리나라가 3등을 했었어. 그러니까 이거 누가 예상을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일본 바둑, 여자 바둑은 이제 조금씩 짜임새가 갖춰지고, 물론 인공지능 연구도 분명히 있었겠죠. 인공지능 연구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일본 여자 바둑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거 황영사배에서 일단 우에노 아사미가 준우승을 차지했잖아요. 이것도 크고요. 그 다음에 오청원배에서도 우에노 아사미가 우승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승을 차지하니까 조금씩 일본 여자 바둑도 살아나고 있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또 일본 여자 바둑 위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일본 여자 바둑계에서는 강해지면 강해졌지 절대로 약하지는 않을 것이다,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한중일 이제 조금씩 균형을 맞아가고 있다 라고 본다면 앞으로 세계 여자 바둑계에서는 거의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대결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도 경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한국과 중국 기사들이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삼국의 균형이 어느 정도 저는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는 좀 이제 세계 여자 바둑계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이제 호락호락한 기사가 없고, 이제 우승을 위해서는 이제 좀 춘추 전국시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 여자 바둑도 이제는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김은지 구단만으로는 제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좀 더 있어야 돼요. 좀 더 받쳐주는 기사가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육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금 그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제가 센코컵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계 여자 바둑에 관한 저만의 생각을 영상으로 올리게 되었는데요. 좀 두서없는 얘기이긴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고, 꼭 절대적이지 않으니까요. 참고로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제 생각을 적은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앞으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는지요? 제가 나름대로 일본 그 여자 바둑의 구도라든지 최종 구단의 생각,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한중의 여자 바둑은 정말 재밌는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좀 내리면서 이 영상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혹시라도 재밌는 제가 생각하는 영상 같은 게 있으면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